7시에 정각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동 4단지 아파트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의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설명의 주관은 양천구청이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빗세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빗세움의 대표 조부형이라고 합니다. 바깥에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목동 4단지가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8월 7일날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났습니다.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이 재건축 절차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 크게 보면 4단계인 것 같아요. 4단계.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두 번째는 이제 수립된 계획하에서 사업 주체를 구성하는 단계.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 주체가 구성돼서 건축심의, 사업시행자, 관리처분인가 이런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공사비 완료 단계. 이렇게 크게 보면 4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동 4단지는 지난달 구역 지정 고시가 났다는 얘기는 일단 1단계가 완료됐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목동 4단지 이제부터는 사업 시행 주체를 구성하셔야 되고 그 첫 관문이 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오늘 날씨도 좋으신데 설명회 오시면서 지금 이 설명회가 기존에 언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많고 그래서 오셨을 거로 좀 생각이 듭니다. 저 똑같이 주민들 입장에서 설명회에서 어떤 점이 궁금할까라는 거를 똑같이 생각해 봤고요. 한 4가지 정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기사에도 이게 많이 나고 있어요. 최근에 목동 12단지였나요? 신문기사 보시고 계신가요? 없나요? 신문기사 일찍 났더라고요. 매체전이죠.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 10일 만에 70% 돌파. 언론기사에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 있는데 이 타단지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우리 사업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문의도 받았어요. 어떤 문의냐면 조합설립 추진을 구성하는데 왜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을 하지? 왜 그렇지? 이런 질문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절차는 얼마나 어떻게 되고 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략적인 분담금이시겠죠. 대략적 분담금. 이 4가지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가지에 대해서 오늘 어느 정도 알고 그래도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안 들리나요? 안 들려요? 이 마이크는 어떠세요? 이거 더 안 들리는데? 최대한 목소리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들리세요? 네. 제가 좀 단상에서 앞으로 나가야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4가지 궁금한 사항 중에서 첫 번째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공공에서 공공에서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울이 좀 많이 있는데? 마이크 성능이 좀.
네. 됐나요? 네. 네네. 너무 체대가 하니까 이제 하울링이 올리는 것 같아요. 좀 그 조정해 주시고요, 운영팀에서. 일단, 공공에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그 도시 및 주거환경부의 조례에 따라서 실제 토지 소유자가 한 100일 이상 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 공공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일단 계획 단계에서는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서 건축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기타 교육, 금융 지원, 또 현장 모니터링, 갈등 관리, 또 시공사의 공사 이슈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구역지정의회 사업의 첫 단추죠. 이렇게 단체를 구성할 때 정말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집행부 구성에 상당히 관여를 하고 있어요. 이건 여담인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감사 선거를 진행합니다. 서울시 구청에서 주관하면서 선거를 관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공공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지자체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들은 사실 예산 부족 문제로 공공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냐? 사실 병합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만 추진위원장 나가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싶고 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 싶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이 선거를 진행한 게 아니고 먼저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50% 동의만 얻게 되면 승인을 내주죠. 그러니까 누가 빨리 동의서를 내냐에 따라 경쟁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내시면 또 가서 저분한테 철회서를 받아오고 또 이분이 또 철회서를 내면 철회서를 받아오고 굉장히 주민들 간의 갈등이 팽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가죠.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러면 안 되겠다. 공공에 적극 대입해서 처음에 단체를 구성할 때는 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부를 구성했을 때 나은 개념으로 공공지원에서 이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에 적극 개입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번 공공지원의 목적은 공공이 목동 자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조합설 추진의 구성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에서는 세부 업무는 저희가 기초자료, 명부를 포함해서 기초 자료를 작성할 예정이고요. 오늘처럼 이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비 추진위원장, 그리고 예비 감사를 선거를 통해서 일단 선출할 때 공공의 적극 선거 관리를 주관할 거고요. 그리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동의서도 직접 진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합설립 동의서는 아까처럼 50% 이상 진구가 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허가 업무 또한 공공에서 직접 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의 모든 업무를 지금 공공지원장인 양천구청이 주관하고요. 저희 기세움은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경쟁 입찰을 치렀습니다. 경쟁 입찰을 치렀고 그래서 경쟁 입찰에서 선정된 용역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모든 업무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구청과 시에서 다 부담하게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첫 번째 답은 드리고 왔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이제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현황 및 계획, 그리고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계획, 그리고 공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까지입니다. 목동에 14개 단지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조합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추진하는 단지는 총 6개 있죠.
3단지, 4단지, 6단지, 7단지, 8단지, 12단지. 자, 이 중에서 제일 지금 앞서가는 단지는 6단지예요. 6단지가 지난 5월, 올해 5월 달에 조합 설립비가 나서 한참 인허가를 진행하기 위해서 지난달 총회에서 업체도 뽑고 그렇게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가는 단지, 나머지 5개가 있죠. 저희 포함해서 8단지, 12단지가 4단지보다 기간적으로 하면 2달 정도 앞서갑니다. 이 2개 단지가 2달 전에 7월 10일 날 그때쯤에 똑같이 지금처럼 주민들한테 이런 주민 설명회 자리를 가졌어요. 갖고 나서 지금 동의서가 50도 이상 거쳐서 지난주 지난주에 추진위원 신청이 양쪽 구청에 접수가 됐습니다. 아직 추진의 승인은 안 났어요. 그럼 이 2단지는 4단지보다 2달 정도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나머지 3단지 그리고 7단지 이 단지들도 저희 단지와 약간 늦지만 또 보름에서 한 달 차이 이 정도입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단지가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도가 된 것 같고요. 그 신탁방식 사업장을 좀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좀 가지죠, 제가. 네. 신탁방식 사업장들은 8개가 있어요. 1단지, 2단지, 5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3단지, 14단지. 자, 저희는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는 거고요. 신탁방식 사업장들은 뭐냐면 사업 시행자, 신탁자를 사업 시행자로 구성하는 단계로 막바로 갑니다. 그 동의율은 조합 설립에 준하는 동의율이에요. 우리 아파트 전체 70% 동의율, 면적도 70%, 동별 과반. 근데 우리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는 동별 이런 거 없습니다. 전체 50%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앞서가는 신탁방식의 사업장들은 13단지, 14단지가 어제죠. 어제 사업 시행과 지정 동의율이 충족돼서 인허가를 접수했습니다. 2개 단지. 법적으로는 한 60일 정도 되는데 실제 인허가 중도가 한 2달 정도 소요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13단지, 14단지가 이렇게 접수하다 보니까 나머지들도 굉장히 좀 빨리 내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단지간 경쟁이지만 반면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그만큼 참여율도 높고 동의율도 높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업 속도로 인해 경쟁하고 있지만 나중에 입주할 땐 전체적으로 누구 하나 없이 소외됨이 없이 다 같이 개발되면 동네가 더 얼마나 더 좋아지겠습니까? 일단 그런 맥락을 이해해 주시고 또한 우리들 4단지도 앞서가기 위해서 이번에 조합설립 추진위원 동의서 얻을 때 적극적인 동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8월 7일날 정비계획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건 다 아실 테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용적률은 거의 299%죠. 300% 가까이 되고요. 최고 높이는 49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신축 계획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 저희가 1382세대예요. 현재가. 근데 향후에는 건립세대수 예상 저희가 2436세대로 한 1050세대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현재 계획은 뭐 시공사 선정, 시공사 대안적에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요.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 있고 그거는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 추진 경과하는 일정입니다. 뭐 사업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리겠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공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는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업무까지입니다. 까지입니다. 그럼 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냥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예비 추진위원장 및 예비 추진위 감사를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 선거 이후에 그러면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님 예비위원장님 감사 선출이 되시죠. 그 다음에는 추진위원들을 예비 추진위원을 선정하셔야 돼요. 예비 추진위원은 법적으로 우리 전체 주민의 10% 이내
그리고 100명 이상,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벌이될 거를 감안해서 110명에서 120명 정도 이렇게 추진위원들을 모집하세요. 현행법에서는 지금 추진위원회 현행법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공공지원에서는 추진위원, 예비 추진위원까지 선거를 뽑지 않습니다. 뽑지 않습니다. 위원장이면 감사만 뽑고요. 법에 의하면 선정된 예비 추진위원장이 동별, 상형별 여러 가지 형평성을 고려하여 골고루 추진위원을 공공지원자한테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본청 주관을 하는데 추진위원까지 선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과도적인 어떤 약간 집행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집행부는 사실 조합 설립 동의율만 충족이 되면 사실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추진위단에서 조합까지는 동의율만 충족되면 정말 3개월에서 5개월이면 조합 설립비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도 비용적인 측면, 시간적인 측면 때문에 예비 추진위원까지 선정하지 않고 다만 이거를 형평성 있게 당선자가 선정하시고 빠르게 조합 설립할 때는 어차피 조합장님, 이사님, 대의원님 다 하고 싶은 분들이 출마하시고 다 총회에서 선거를 통해서 하고 싶은 분들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선거를 선출되시고요. 선출된 예비 추진위원장님이 예비 추진위원을 추천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동의서 역시 간단해요. 인적사항 적으시고요. 거기에 위원장, 감사, 그리고 아까 110명의 추진위원들 쭉 적으시고, 추진위가 있다는 건 운영규정이겠죠. 그 운영규정 내용도 같이 첨부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다. 사인하시는 겁니다. 그 동의서가 위조될까봐 구청에서는 연번이라고 하죠. 확인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의서에는 구청에서 확인된 문서에만 우리 토지공소인님께서 적어주셔야지가 인정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에서 동의서를 받게 되면 그 동의서로 여기 계신 토지등수회장님께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저희가 진구할 예정입니다. 동의서가 50% 이상 되면, 50% 이상 되면은 이제 추진위원 구성 신청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서 이렇게 되면은 추진위원회는 인허가는 금방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건데 올해 11월 정도면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지 않으니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땡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땡길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당연히 동의서를 빨리 내시면은 기간이 땡겨지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비 추진위원장님, 예비 감사님 선거를 하시죠. 선거를 하시는데 지금 여러 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선거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단독 출마다 위원장님은 감사들 단독 출마다 그러면 법에서는 당선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한 10일 정도 이상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외에는 크게 단축시 방안을 솔직하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저희 구청하고 기세움에서는 신속한 동의서 진구를 위해서 사실 목동 지역 최초로 추진위원회 동의서를 전자동의서로 병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면 당연히 됩니다. 서면 안 되는 거 아니고요. 서면도 되고 전자동의서도 병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돼요. 저희가 그 동의서 작성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까 저 구청에서 연번이 나오면 별도의 동의서 안내 책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동의서 작성 방법,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주민 이해 전자동의서다 보니까 좀 새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동영상까지 제작을 해서 이해하기 쉽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간단히 이제 그 전자동의서를 주관하는 업체에서 이따가 잠깐만 방법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계략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사업 전반에 대해서 공무원이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비 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선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큰 그림에 이해하시라고 이 장표를 좀 작성해 봤고요.
일단 오늘 주민설명 합니다. 자, 오늘 주민설명 한 이후에는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선거인 명부 연락 공고 그리고 후보자 등록 공고 두 가지 공고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연락 공고는 2주간 실시가 있습니다. 2주간. 뭐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후보자 등록은 공고일로부터 7일 이후에 이틀 동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연락 공고를 해서 확인하시고 후보자 등록,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심사, 그리고 기호 추첨, 복수가 복수 등록됐을 때 여러 명이 후보자가 나왔을 때 이렇게 기호 추첨하고요. 또 선거 방식 협의하고 그럼 선거인 명부 확정 이게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선거인 명부 확정 공고, 후보자 확정 공고, 그리고 선거날을 딱 정해서 이 공고일로부터 10일부터 14일이네. 통상 12일 정도 될 겁니다. 공고하고 12일 후에 선거를 하시면 되는데, 선거는 이제 미리 장소를 통보해 드리죠. 그러면 9시부터 6시까지 우리 선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편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선거 절차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추진위원회 세가지 업무를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선거를 통해서 선정되셨어요. 위원장님과 감사님이 선정되셨으면, 아까처럼 말씀드렸죠? 예비 추진위원장이 형평성 있게 추진위원을 공공지원자, 구청한테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100명 이상 추천하실 겁니다. 그럼 그렇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추진위원도 적격심사를 구청에서 해요. 뭐 미성년자인지 그리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집행유예 기한인지 여러 가지 그 별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진위 운영정을 작성하고 아까처럼 이 모든 분들에 대한 명단이 확보됐기 때문에 동의서를 작성해서 연번을 발급받아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진구가 완료되면 이렇게 인허가를 받는 절차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그 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다음 주부터 있을 그 선거인 명부 연락 공고는 9월 16일부터 9월 29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단 연락 장소는 양천구청 6층에 재건축사업가가 있어요. 거기도 있지만 이제 가시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목동 4단지 관리동 2층에 입주자 대표 사무실에도 회의실에도 저희가 연락 공고를 할 수 있게끔 다 장소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그럼 연락 공고를 다 해야 되냐?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소유권이 계속 가지고 계셨었고 살고 있었다면 전혀 문제 없고요. 최근에 소유권이 변동되신 분들 그리고 공유자는 대표자 선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선거를 하고 싶으신데 마침 그날이라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대리인 지정하셔야죠. 대리인.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권이 최근 변경되거나 대리인이 참석이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공유자일 경우에는 꼭 연락공고위원회에 방문하셔가지고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선거권이 주어진다. 투표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뭐, 이런 질문 받았어요. 이런 질문. 꼭 가야 되냐? 꼭 가야 되냐? 아무 소리는 내가 뭐, 계속 20년, 30년 계속 살고 계시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데 그런 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등기부등본을 다 확보했기 때문에 확인하고 다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선거권이 당연히 주어지기 때문에 방문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음 주 월요일날 예비 추진위원장, 예비 추진위 감사, 후보자 등록 공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15일날 공고하면 등록 기간이 23일부터 24일, 양일간이고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으로 출마하시고자 싶으신 분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에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이 등록은 아까처럼 입주자 대표 사무실을 사시는 게 아닙니다. 양천구청 6층의 재건축 사업과에서만 할 수 있어요. 방문 접수입니다. 그리고 이건 기장되는 게 아니고 다 추천서가 있어요. 구청에서 연번을 찍어서 추천서가 있어서 내가 추진위 위원장으로 나가겠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의 좀 뭐랄까
추천 이런 걸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에는 50명 이상의 추천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감사님 출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토지공소회사에 50명 이상 추천서를 꼭 받으셔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자격요건이 있어요. 이 두 분은 어떤 자격요건이 있냐? 일단 피선출이 현재 사업구역 안에서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셔야 돼요. 최근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셔야 되고, 아니면 5년 정도 보유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돼요. 여기서 질문 하나 또 있는데, 뭐 공유자도 지금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 단 대표자 선임을 하셔야죠. 그래서 대표자 선임 받으신 분이 후보자로 출마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거인 명부, 연락보고도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입후보 등록도 마무리가 되면, 그럼 후보자 확정공고, 선거인명 확정공고, 그리고 선거일을 정해야 되죠. 선거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고가 나오고 이 선거일은 법에 10일에서 14일 이내 선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 그러면 저희가 미리 안내해드리면 그 날짜에 투표하러 오시면 되고, 그거는 본인만 가능하십니다. 물론 아까 대리인, 위임장을 받으신 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선거는 우리가 조합장 선거하시면 아시잖아요. 일단 전체 과반수에서 참석하셔서 참석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이런 것들이 정관에 있죠. 정관에 있는데, 이 예비 추진위원장 감사 선거는 서울시에 정한 조례, 도시 내용에 몇 프로가 꼭 와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30% 오시든, 40%가 오시든, 이제 20%가 오시든, 그거에 대해서는 기준을 두지 않아요. 다만 오신 분들이 투표를 했는데, 유효한 투표, 다수의 유효 투표를 얻은 자가 위원장이나 감사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 대한 기호, 이런 건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아까처럼 예비위원장 후보 또는 예비감사 후보에 단독으로 입후보한 자는 무투표 당선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절차는 단독 후보로 만약에 됐을 때는 이 두 가지 절차는 생략됩니다. 그러면 바로 어떻게 될까요? 이 투표 없이 바로 당선된 예비추진위원장이 아까처럼 110명 정도 예비추진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로 바로 진행되겠죠? 예. 좀 이런 질문도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번에 공공에서 진행돼서 조합설 추진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선출된 위원장이 감사가 나중에 조합장 되고 막 이러는 거냐, 자연적으로 이런 질문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구성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집행부예요. 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일단 조합설립 동서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정하게 조합장, 조합임원, 대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 절차를 진행하는 게 이 조합설립 추진의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이 못 되더라도 혹시 나중에 조합장 후보로 출마하고 싶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예비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많이 드렸고 넘어가고요. 이 동의서 접수인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요 밑에 부분입니다. 도시및 주거환경정책법 31조고요. 추진위원 구성에,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내지는 동의서가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예요.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록소유자는, 자, 이번에 동의하신 분, 이번에 동의서를 내신 분들은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을 보면, 조합 설립을 민간에 신청하기 전에 양천구청장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 의사표시를 한 경우는 제외된다. 자, 이 경우가 뭐냐면, 자, 이번에 서면이든 전자동의서든 이번에 동의서 내셨어요. 내셨으면 우리가 추진위원회가 승인 나고 조합 설립 절차 넘어가죠. 그때 동의서 안 내셔도 동의한 걸로 가면 됩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조합 설립인가 동의율은 아시겠지만 전체 70%, 그리고 면적이 70%,
그리고 동별 과반수. 뭐 여기 상가소유주님들 계실 것 같아요. 상가소유주는 저희가 세동이잖아요. 상가가. 그 세동을 하나로 보고 그 전체의 그 토지등 소유자분의 과반수. 그래서 조합 설립 동의율은 70% 동별 과반인데, 만약에 이번에 추진위원회 구성할 때 그 동의율이 충족되면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별도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있어요. 그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이제 분담금 같은 경우 되게 궁금하시겠죠. 분담금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목동에서 지금 신탁 시행 방식으로 가는 사업장들은 뭐 대략적인 분담금이라 통제자 아니죠. 그거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지금 몇 평 갖고 있는데 얼마 갈 때 얼마 부담하고 이런 자료를 다 보셨을 거라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신탁사에서 사업 시행자 동의를 받을 때는 조합 설립에 준하는 동의의 안내를 보내게 돼 있어요. 저희가 조합 설립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조합 설립 때 어떻게 되냐? 자, 추진위 동의서 때는 지금 대략적인 분담금을 통보하지 않고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조합 설립인가를 받을 때는 안내책자가 나갑니다. 그 안내책자에는 대략적인 분담금이 얼마가 될지 통지를 하고 동의서를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난 이미 냈는데 추진동이 냈기 때문에 가름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양천구청에 접수하기 전에 철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단지화 경쟁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한 부분이고 말씀드리기 좀 섣부르지만 저희 뭐 구청을 대행하는 저희 입장에서도 정말 목동 4단지가 빨리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진위원회 구성이 될 때 진짜 조합 설립 동의를 주면 동의만 나온다고 하면 앞서 8단지, 12단지 두 달 앞서갔던 단지보다 좀 더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동의서가 취득되면 자, 법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 인허가를 신청합니다. 뭐 인허가 서류는 간단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발생 기간은 크게 소요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구청에서 공공지원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한 업무에 대한 전체를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이번에 얼마나 많으신 후보자님들이 등록을 하실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등록하면 선거 불가피하죠. 근데 이제 이러신 분들 계세요. 연락기관이 아까 그 대리인 참여, 대리인이 불가피하게 참석할 때, 그리고 고무자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그냥 연락기관 때 아무것도 안 하시다가 선거 당일날 우선 투표하겠다고 하면 그거 정말 안 됩니다. 그건 정말 안 됩니다. 미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 2주간 연락기관 때 그걸 꼭 등록하셔야지 투표가 가능하다는 거. 그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예비 추진위원장 우리 감사를 꼽는데 정말 4단지의 참여율 뭐 이런 것들 사업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관심이고 사업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선거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아까처럼 많이 받으면 조합 설립 때 추가적으로 동의가 없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특히나 목동 4단지는 구청하고 저희가 진짜 최초로 전자동의를 병행하기 때문에 방법이 저도 봤는데 굉장히 쉬워요. 요즘에 문자 인증해가 다 받았으니까 동의서 이렇게 내는데 한 3분도 안 걸리나? 4분도 안 걸리나? 이렇게 굉장히 빠릅니다. 빠르기 때문에 그 방법 이용하셔서 우리 목동 4단지가 성공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안내사항은 이제 서울시에서 정보몽땅, 서울시가 운영하는 정비사업 정보 플랫폼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으로 조합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류, 또 조합의 회의록, 모든 자료들이 이쪽 들어가서 다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목동 4단지에 이루어지는 모든 자료들은 이걸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보몽땅에 가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동의서를 진구하는 시기가
제가 예상할 건데, 만약에 저희가 이 후보자가 여러 명 나와서 선거를 치르게 되면, 선거를 치르고 동의서를 진구한 기간에 한 올해 11월 정도 동의서를 진구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단독 출마였다. 그러면 한 10월 중순 정도에 동의서를 진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점 전에 저희가 안내책자하고 그 관련된 영상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데, 오늘 간략하게 전자동의서 좀 그 부분만 간단하게 좀 대표님 오셨는데, 잠깐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자동의서 진행하게 되는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이재현 컴퍼니 대표 윤은수입니다. 저희가 전자동의서를 사실상 다른 구역에서도 많이 제공을 해서 실제 동의서를 걷어봤는데요. 이번에 목동에서 처음으로 추진 설립 동의서를 걷게 되어서 저희도 되게 의욕이 많이 넘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자동의서를 더 빨리 그리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동의서를 걷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서 했을 때 하나하나 이제 서면으로 제출했을 때보다 시간도 약 한 3분 이내로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동의서를 걷게 되는 기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동은 다들 속도전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추진이 설립 동의서를 거두면서 목표는 원하시는 동의율을 1주 그리고 2주 이내에 걷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 있으시면은 저희 회사에서도 목동에 자주 올 예정이에요. 그럴 때마다 오셔서 동의서 하고 가셔야 되시고요. 또 저희가 회사 번호를 같이 공지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시면은 하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안 되시는 내용이 있으면은 바로바로 전화 주셔서 빠르게 동의서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방법은 매우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우선 진행하실 때 소유자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처음에 거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주소 확인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분증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분증 촬영을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 내용을 확인하시는 이 첫 번째로 진행되는 절차가 있고요. 지금 사진 찍고 계시기 때문에 잠깐 다음 장은 잠깐 넣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까지는 사진만 촬영하고 왔는데 이 6번째부터는 실제 거주하고 계신 주소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거는 이 부분만 좀 직접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작성된 동의서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명부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명부에 들어간 정보 그리고 직접 입력해 주신 주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직접 핸드폰에 손가락으로 이름을 한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어주신 이름은 동의서 제일 하단에 서명처럼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동의서의 거의 한 90% 온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전자 동의서는 지장날인, 원래 손으로 지장날인을 대신해서 전자 서명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뱅킹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핸드폰을 자주 쓰시는 분들은 뭐 카카오 인증, 네이버 인증, 토스 인증, 뭐 핸드폰 인증 같은 이런 인증 서비스를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럴 때 이제 인증 방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본인이 사인한 게 맞다는 부분에 대한 인증까지 한번 해주시면은 지금 진행된 전자동의서가 법적 하자 없이 문제 없이 제출이 완료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10번째까지 단계 진행하시는데 3분이면 가능합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각자의 3분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좀 지적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 아시게 될 일이니까, 8단지하고 7단지가 추미애 승인이 났네요, 어제. 접수한 지 얼마 안 되고 금방 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서면으로 보면 저희도 이제 동영상을 좀 기획하는 의도가
책자에도 이렇게 저희가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전자동의서를 제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동영상도 같이 잘 제작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양천구청의 주관하고 빅세븐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공정하게 저희 예비 추진위원장님, 감사님 선거 진행하겠고요. 빠른 추진의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전화가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문의사항 있으시면 뭐 양천구청 재건축 사업과를 문의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구청에 지금 모든 단지들이 지금 막 인허가 신청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매우 폭주합니다. 폭주하기 때문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가 공공지원 사무실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일로 문의하셔도 친절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전화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 설명은 끝났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진행하신 분? 저 마이크가 이게 무선 마이크가 아니라서요. 잠깐 내려오셔가지고 하시면은 같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는 소유 동호수 한번 말씀해 주시고 질문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00수동 북산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소유주신데 지금 저한테 다 입임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 동의서 낼 때 소유주만 문서를 내주는 건가요? 아니면 대리인이 하시는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소유주만 할 수 있죠. 소유주만 할 수 있죠. 네. 네. 소유주만 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소유주가 아니라고 하면 대리인 같은 경우 대리인을 했다는 어떤 본인이 대리인한테 위임했다는 서류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진정성이 의사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진짜 오시니까 가신 것 같은데 또 없나요? 자, 없으면 이상으로 저기 설명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